미국의 중동전쟁 참전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에서 미드나잇 해머라는 이름하에 이란 공격이 시작됐는데요. 과연 이런 전쟁 상황 속에서도 증시는 강력하게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시고요. 아직 늦지 않은 로봇 공략 기회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이제 간밤에 미국에 이란 공격이 있었습니다. 핵시설 타격이 좀 있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미드나잇 해머라는 이름 하에 사실 이제 전쟁이 좀 확전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좀 보합권을 보여주고 이랬는데 과연 이제 전쟁에 따른 양상이 앞으로 더 심각해질지 여부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만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지금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는 증시가 올라갈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지금 이 유동성이라는 강력한 모멘텀이 시장을 계속해서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이제 장기적으로는 유동성이 확보되면서 증시가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중간중간 있는 이런 전쟁이라든지 뭐 돌발성 악재들이 자꾸만 터져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분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선택을 해서 투자 결정을 내려야 잘 온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을까?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야 마음 좀 속 편하게 매매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뭐 정답은 아닐지라도 해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에 있어서 100% 맞추는 그런 영웅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안 돼요. 무슨 영화 같은 거 빅쇼트 보고 와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막 갑자기 영웅 심리에 도취돼가지고 내가 무슨 손흥민, 김연아 빙의 해가지고 막 내가 막 하방 배팅 맞춰가지고 막 무더기로 돈 벌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여러분들 주식 오래 못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뒀을 때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시장이 주식시장입니다. 그런 소수의 드라마틱한 이벤트를 내 주식 인생에 껴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99%는 그런 짓거리 하다가 개박살납니다. 제가 좀 격하게 말하겠습니다. 그런 거 따라하다가 가랑이 찢어져서 개박살납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99%를 따르세요. 거기서 99%는 실패하고 1%가 성공해서 대박나는 그런 매매 전략 따라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빅쇼트 같은 경우는 왜 그게 영화로 됐겠어요? 무난하지 않게 초대박을 수익을 냈으니까 그게 영화로까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에 있어서 그런 영화 같은 기적 같은 투자 드라마를 쓰려고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능력을 폄하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패했을 때도 산정한 매매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예측이 틀렸어도 생존하는 매매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지만 현금 확보를 왜 해야 되냐? 그럼 현금 확보 안 하고 그 투자했으면 돈 버는 건데 그거 30% 현금 확보한 건 돈 번 거 잃은 거 아니냐 어찌 보면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건 모르겠어요. 지금 가치관의 차이인데 내가 진짜 강력하게 베팅해서 그냥 100% 풀로 베팅했다가 뭐 시장 작살나면 그냥 개박살 나든지. 근데 베팅해서 성공하면 뭐 영웅이니까. 성공하면 영웅. 실패하면 뭐 역적. 뭐 이런 이제 매매를 좋아하시면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장을 애초에 맞추겠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만방자한 전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도 시장을 맞췄다면 이미 뭐 당신은 억만장자 세계 최대의 갑부가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피터 린치는 뭐 한 15분 증시 분석하면 13분 버리는 시간이라고 그랬나요? 그렇게까지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실 일기예보 예측하는 거랑 비슷해요. 현금 확보를 안 하겠다는 사람들은 그냥 구명조끼에 안 끼고 이제 수영하겠다는 거거든요. 뭐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뭐 박수 쳐줄 만한 일인 건 맞는데 이제 수영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구명조끼 안 끼고 바다 수영 시작하라 그러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를 거야? 그 시킨 사람 미친놈이라고 하겠죠. 저 새끼 진짜 당장 패야 된다고, 쳐 죽여야 된다고. 어떻게 저렇게 사지로 내몰 수가 있냐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대중한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투자에 대한 뭐 강의나 이런 걸 하는 사람으로서 아니 현금 하지 말고 그냥 100% 다 때려 부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하라고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저히 양심에 찔려가지고 시장 오를 거니까 어차피 이제 금리 인하 할 거고 유동성 풀리니까 시장 어차피 장기적으로 오를 거니까 뭐 중간중간 뭐 시장 무너져도 어차피 갈 거니까 현금 없이 그냥 다 때려 박아서 투자하십시오. 그렇게 말 못 하겠습니다. 도저히.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는 30% 현금을 여전히 전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원래 전 근데 한 50%에서 70%까지도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낮춘 겁니다. 이제 30%까지만 확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은 지금 전쟁 이슈를 머금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보통 악재랑 호재가 만났을 때 시장이 그걸 이겨내면은 악재가 터지는데도 올라가는 거는 그건 진짜 이제 장기적으로 상방 사이클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연내 금리 2회 정도 인하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연준에서 사실상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미리 선전포고를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항상 연준은 금리 인하하기 전에 할 것이다라고 미리 언지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언지를 주기 전까지는 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면 안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연준이 직접 오피셜로 얘기했잖아요. 연내 2회 정도 할 계획이라고. 물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할 계획이니까 준비해 라고 미리 얘기한 겁니다. 그럼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미리 금리 인하하는 거를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중동에서 저렇게 전쟁 나고 막 트럼프가 저기 막 타격하고 이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원래 같았으면 시장이 쫙 무너졌어야 되는데 안 무너지고 버티잖아요. 악재가 터지는데도. 이유가 뭐예요? 호재가 강력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미 시장은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마무리되고 이제 그게 해결되면 시장은 엄청난 수직 상승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쟁 때문에 지금 억눌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횡보하는 거예요. 원래는 수직 상승해야 될 증시가.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상방 베팅을 믿는 게 맞다. 근데 이전부터 계속 강조드려 왔지만 금리 인하는 그 초반부에는 큰일 났다. 경기 큰일 났다가 전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불경기 모멘텀으로 한 증시 흔들기나 돌발악재가 나올 수 있으니 현금 30% 정도는 좀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다. 내가 매집식으로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나중에 이제 또 들어올 돈이 있기 때문에 현금 없이 해도 뭐 크게 무리는 없겠다만 내가 이제 자금력이 크고 뭐 추가적인 투입금을 넣을 생각이 없거나 추가적인 투입금을 넣더라도 이미 자금이 너무 커서 티가 안 나는 정도 수준이면 현금 30% 정도는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언제 어떻게 돌발악재 터질지 몰라요. 코로나 팬데믹 때도 코로나 터질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2019년도 말에 증시 이미 다 회복했다. 이제는 베팅 들어가야 된다. 그랬는데 초전박살이 났습니다. 코로나 이슈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인간이 예측하겠다라는 게 얼마나 오만방자한 일이에요. 코로나를 예측하겠다라는 건 신의 영역에 도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건 진짜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어느 정도의 이제 악재를 대비한 한 30% 정도의 현금은 필요하다고 저는 여전히 보는 입장이고 여전히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금이 너무 적고 매집식으로 하시는 분들은 좀 다른 영역이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되시는 분들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 현금 30% 외에 어떤 투자를 이어나가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또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어차피 장기적으로 올라갈 거고 악재가 나온다 한들 그로 인해서 증시가 흔들린다 한들 그걸 이겨내고 올라간다라는 걸 믿는다면 그럼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제가 이전부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실질적인 금리 인하 수혜주들이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에서 제약바이오와 로봇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자로 로봇주가 이미 움직임을 시작했어요. 자, 제약바이오도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아마 추후에 이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한국은 기준금리 인하했는데 왜 여태 안 올랐나요? 이제 보통 이제 전 세계적인 산업의 패러다임이나 글로벌 스탠다드는 거의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중심으로 이제 산업이 형성이 되고 거기에서 움직임이 시작됐을 때 주변국들이 그 산업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떤 섹터가 움직였죠? AI 움직였고요. 그 안에서 전력 인프라가 움직이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원전이 올라갔죠. 이게 다 AI 산업 인프라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이게 올라가고 나니까 요즘 뭐가 가죠? 제가 아직도 안 늦었다고 말씀드렸던 네이버 카카오 오늘도 또 급등했습니다. 예. 근데 아직도 안 늦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오늘 급등해가지고 조금 애매해졌어요. 예, 왜냐면 이제 거의 30만 원까지 갔거든요. 30만 원이면 1차적인 매물대예요. 그래서 한번 저항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30만 원 근처에서는. 그래서 지금도 안 늦었다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애매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나 뭐 카카오페이나 뭐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이제 주가가 강력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뭐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더 갈 것 같거든요. 카카오, 뭐 카카오페이, 뱅크, 그다음 네이버도 더 간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제 투자했을 때 이제 낙폭이 이제 떨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있으니까 좀 조심은 해야 되겠다. 투자금을 좀 조절해서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원전 관련주가 아직도 올라가고 있어요. 뭐 사실 이제 원전 관련주를 이제 안 간다라는 표현은 제가 못 하고요. 이게 신규 진입을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거를 이게 안 간다라는 관점에서 찍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신규 진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직 안 늦은 원전주 중에 한전 KPS나 한전기술, 한전산업 이런 것들 말씀드렸는데 얘네마저도 이제 뭐 올라가 버리니까 계속 급등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전은 신규 진입이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나중에 이제 좀 조정이 나오면서 한 단계 이제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매수해도 좋겠다라는 제가 언급을 드릴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수직 상승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좀 조심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원전 사이클이 끝났다 이렇게 보진 않고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한 10년은 보기 때문에 사이클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신규 진입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아직 급등하지 않은 것 중에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동차는 어차피 호경기를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는 여전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가장 많이 봐야 되는 로봇과 제약 바이오. 근데 지금 뭐가 먼저 갔죠? 로봇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럼 뭐부터 봐야 돼요? 로봇부터 보셔야 돼요. 먼저 움직이는 것부터 보세요. 실제로 오늘 이제 로보티즈가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원래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대장주였는데 거기에 뒤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G 쪽에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로보티즈뿐만 아니라 로보스타도 있거든요. 그래서 로보스타 역시도 오늘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LG에 투자가 들어가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강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로봇주 안에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시총 상위 순으로 좀 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레인보우 로봇 같은 이제 삼성전자에 투자가 들어간 삼성이라는 대기업의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는 기업. 그리고 SK발 수혜가 기대되는 유일로봇. 그 다음에 LG발 수혜가 기대되는 로보티즈나 로보스타. 그리고 이제 하이젠 RNN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거를 기반으로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제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장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하이젠 RNN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게 된다. 자율주행 로봇, 그 공장 안에 스마트 팩토리를 운영하게 되면 공장 안에서도 운반 로봇으로 쓰이는 자율주행 로봇들이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공장 안에서 쓰는 운반 로봇으로서 자율주행 로봇 수혜를 받는 기업이 하이젠 RNN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있어서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게 하이젠 RNN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LG 쪽에서도 그렇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죠. 이 산업 성장이 사실상 거의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로봇의 이제 작동 장치, 보통 이제 로봇 안에서도 관절에 해당되는 뭐 팔꿈치 같은 데 해당되는 관절 부위 이런 부품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AI 산업이 커지고 수급이 피지컬 AI라고 얘기하는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 쪽으로 수급이 옮겨오고 있는데 로봇 쪽으로의 본격적인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제 앞으로 로봇 움직임이 훨씬 더 이제 불규칙적이고 복잡해질 거기 때문에 그걸 구동시켜 줄 수 있을 만한 휴머노이드 로봇의 액추에이터 수요가 증가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하이젠 RNN 수요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총 순으로 따졌을 때도 1조가 넘어가는 하이젠 RNN을 우리가 지속적인 이제 외형 확장을 기대해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술 로봇 쪽으로 가게 되면 고영이나 이제 큐렉소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볼 만한 대표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지금 이 수술 로봇이나 의료용 로봇 이쪽으로는 막 강력한 수급까지는 들어오고 있지 않고 대표적인 기업들,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이제 대기업에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먼저 움직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PNS 미케닉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좀 이런 혁신 업종들은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PNS 미케닉스는 지금 흑자를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매출도 이제 꾸준히 늘면서 올해부터 이제 상징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PNS 미케닉스 같은 경우에도 시총이 지금 1,000억대밖에 안 돼가지고 충분히 투자를 노려볼 만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매력적인 종목이에요. 이게 시가총액이 지금 1,000억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큰 돈을 투자하기엔 부담되긴 하는데 금액 조절만 잘한다면은 저는 투자를 꼭 고려해봐야 될 만한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봅니다. PNS 미케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행 재활 로봇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 로봇도 있지만 재활 로봇이라고 해서 이 보행을 보조해주는 이런 보조 역할 해주는 로봇주들도 계속해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어요. 점점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선진국들은 고령화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이런 나이든 자본가들의 이제 니즈를 맞춰준 종목들이 앞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제 고령화 사회에 맞춘 이런 PNS 미케닉스 같은 종목들도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물론 엔젤 로보틱스도 거기에 해당되긴다고 볼 수는 있겠는데 좀 적자를 보고 있는 게 커서 엔젤 로보틱스는 그러한 포인트가 좀 아쉽습니다.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PNS 미케닉스가 좀 더 매력적이라고 또 느껴지거든요. 부채 비율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 어쨌든 적자를 보지 않고 있는 기업이고 적자를 안 보고 있는데 시총도 낮아요. 그래서 PNS 미케닉스 모멘텀만 받으면 또 굉장히 크게 올라갈 만한 종목이라 내가 지금 아직 올라가지 않은 리스크 좀 크게 지더라도 진짜 초대박 칠 만한 종목을 원한다라고 하면 저는 PNS 미케닉스는 한번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금액을 크게 들어갈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1,000억이라는 거는 거기에 맞춰서 금액도 좀 조절해가지고 소액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T로보틱스라든지 SPG 같은 기업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거래를 하면서 관련된 수혜를 같이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핵심 종목들이에요. SPG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꾸준히 늘고 있는 기업이고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잘 나올 때 한 200억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2021년 이후로 순이익이 197억, 그 다음에 110억, 131억 이렇게 좀 쪼그라드는 모습도 보여줬어요. 영업이익도 원래 막 200억대 초중반 하다가 100억 초반까지 떨어지고 근데 올해부터 다시 또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내년 내후년까지 영업이익 순이익도 쭉 증가해서 이제 역대급 영업이익인 300억 돌파하는 모습, 그래서 340억 영업이익에 320억 순이익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시점이 왔다고 보여집니다. 적자도 안 보고 있는 기업이고 다시 또 이제 이익이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이라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수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SPG가 또 주가를 많이 올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심지어 제가 많이 강조드렸던 마진율도 얘는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랑 순이익률도 같이 증가하고 있고요. PER도 내후년에 18배 정도가 전망되는데 이런 로봇 같은 혁신 업종에서 18배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이제 좀 저평가되어 있는 프리미엄을 정말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 안에서도 액추에이터가 가장 많이 쓰이는데 SPG 같은 경우에도 액추에이터에서 한 50여 개 이상이 이제 쓰이는 그 액추에이터 수혜주로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원래 이제 하모닉이 가장 유명한데 하모닉 기반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힘이 필요한 것은 유성 기반, 정밀도가 필요한 것은 하모닉, 이렇게 해서 좀 섞어서 쓰는 요런 이제 다양한 감속기 기반의 액추에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감속기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도 한 만큼 SPG 수혜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개화하면서 커지게 되면은 동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커지면 당연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격으로 움직일 것이고 거기에 따른 SPG, 뉴로메카, T로보틱스 이런 기업들 기대가 됩니다. 방금 뉴로메카 말씀드렸는데 이제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아쉬운 게 지금 적자 보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제 1분기에는 영업이익 흑자를 봤다곤 하나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고 순이익도 이제 적자를 보고 있는 게 여전하기 때문에 사실 올해도 기대감에는 오를 수야 있겠으나 이게 현 시점에서 바로 이제 급등이 나올 것이냐는 조금 다른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물론 이제 로봇 산업이 개화기를 맞이하게 되면 추후에 본격적인 슈팅이 나올 거는 기대되지만 이게 적자가 나고 있다라는 점은 좀 인지하면서 리스크를 고려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소형 종목들과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좀 안정성을 생각하면 SPG 같은 기업들이 조금 더 안정감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주행 보조나 이런 것도 PNS 미케닉스 같은 기업들이 조금 더 안정감 있고 또 대박도 노려볼 만한 좋은 기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큐렉소 이후에 이제 이런 시메스 같은 기업들도 이제 내년부터는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메스 같은 경우에 이제 살펴보게 되면 얘도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된 기업입니다. 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연관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같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도 많이 그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데 시메스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수혜를 받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휴머노이드 국책 과제를 같이 수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 좀 두각을 드러냈고요. 이제 시메스가 지금 두각을 드러낼 만한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쿠팡에 이 3조 가량 투자 규모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물류 자동화에 대한 투자를 시메스가 담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메스랑 쿠팡과 이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쿠팡이라고 하면 물류에 있어서는 거의 끝판왕이거든요. 지금 거의 뭐 우리나라는 쿠팡에 잠식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물류 로봇 자동화 솔루션 설치 계약을 이제 쿠팡과 했기 때문에 물류 자동화에 있어서 쿠팡 발수혜를 받는 게 바로 시메스다. 그래서 지금이야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 쿠팡 이슈를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익이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게 내년인 만큼 저는 시메스는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꽤 있는 기업이라고 보여집니다. AI 관련된 피지컬 AI를 고려한다라고 하면 휴머노이드 로봇도 물론 있겠지만 물류 자동화가 사실 우리 현실에 바로 접목이 되는 즉각적으로 이제 수혜가 기대되는 업종에 이제 침투하는 로봇이거든요. 그래서 물류 로봇 관련된 이제 수혜를 받는 시메스는 우리가 지금 시총이 한 3천억이 조금 안 돼요. 2,900억대인데 한번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하다고 보여집니다. 어쨌건 이제 로봇 산업이 커진다라고 하면 시메스도 오를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보여져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전국 로켓 생활권을 구축해가지고 속도를 내고 있는데 한 27년 내후년 정도부터는 전국에 이제 쿠세권이라고 해가지고 쿠팡 이제 뭐 세력권이다 이런 건지 로켓 배송이 가능한 지역을 쿠세권이라고 이제 이름 붙였더라고요. 이걸 이제 목표로 내년까지 한 3조 원 이상의 신규 풀필먼트 센터 FC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걸 확장하고 첨단 자동화 기술 도입해서 배송 네트워크를 고도화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하게도 거기에 이제 물류 자동화 투자를 엄청나게 이제 들이붓겠다고 공언했고 쿠팡이 정말 유명한 번만큼 모조리 투자하는 기업으로도 유명하잖아요. 이 지난해 작년부터 이제 자동화 풀필먼트라든지 물류 인프라 비율을 전년 대비해서 2배 늘렸습니다. 진짜 투자하면 쿠팡이죠.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전체 그 인프라 중에서도 고도로 자동화된 비율이 한 10% 초반인데 이거 뭐 한 100%까지 끌어올릴 거를 목표로 하고 있겠죠. 50% 뭐 7, 80%만 가도 이 로봇이랑 이 인공지능 기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피지컬 AI 분야의 AI 로봇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핵심 수혜주 중에 하나가 시메스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형 로봇에 필요한 이제 3D 비전 인식 이거를 그냥 2D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인식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AI 분석, 알고리즘 분석하는 거랑 로보틱스 이러한 것들 이제 3대 소프트웨어 원천 기술을 내재화하는 기업으로서 평가받고 있는 게 시메스인 만큼 이제 하드웨어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갑의 위치에 있다라고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특정 제품, 하드웨어, 로봇에만 이제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쓰임을 줄 수가 있고 다른 기업에도 또 이제 제공을 하면서 쓰임을 줄 수 있다라는 거는 결국 쿠팡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물류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업들에는 모두 쓰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뭐 나이키나 뭐 나중에 가면 진짜 뭐 아마존까지 뻗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일단 당장에는 쿠팡 발수혜를 받는 것만 해도 어마무시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 기술 기반으로 해서 쿠팡은 이미 뭐 얘기가 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나이키라든지 LG 엔솔이라든지 이런 초대형 고객사 프로젝트도 이제 수주를 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후속 수주도 이어진다라고 하면
앞으로 공장 자동화를 목표로 두고 있는 대기업들은 결국 시메스의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고객사가 될 것이다. 지금 선점에 나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시메스인 만큼 제가 로봇 관련주 얘기하면서 시메스는 그렇게 많이 언급을 한 적이 없는데 아직 급등을 안 한 기업 중에 이런 시메스가 너무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져서 한 번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현대무벡스 같은 기업들도 계속해서 이제 신고가 랠리를 쓰고 있습니다. 물류 자동화라고 하게 되면은 현대무벡스, 현대엘리베이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스마트 물류 기반의 수혜를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 현대무벡스 같은 기업들 주가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현대엘리베이는 제가 조금 우려가 됐던 게 뭐냐면 계속 갈 거라고 전 여전히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나 주가가 안 올라간 건 아니라서 신고가를 쓰고 있는 영역이라 좀 그러한 포인트가 우려가 되는 거지 여전히 저는 현대엘리베이는 올라갈 모멘텀이 많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이라도 아직도 매수하지 않았고 지금이라도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현대엘리베이 소액으로만 접근했다가 나중에 좀 조정 나오면 많이 담아야지 이런 전략으로 하시는 거라면 여전히 전 현대엘리베이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다시 한번 이제 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대기업발 지원을 받는 시총 상위 종목들, 뭐 로보티즈나 하이젠 R&M,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이제 두산 로보틱스 왜 언급을 안 하냐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두산 로보틱스를 제가 언급을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 시총 상위 종목이고 굉장히 상징적인 기업인데 얘네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넘어가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아직은 적자를 좀 많이 보고 있고. 매출은 계속 늘어나곤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흑자 전환이 되는 시점이 좀 저는 아직은 기다려야 돼서 그러한 포인트 때문에 얘기를 안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라도 추세를 좀 돌리는 자리면은 그나마 괜찮겠는데 기술적으로도 아직 추세를 안 돌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언급을 안 드리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추세를 돌려가지고 최소한 주가가 200일선 위로 자리를 잡는다라고 하면 저는 그때부터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는 주목해봐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당연히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는 게 좋겠고 아직 매수는 좀 뒤로 미루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피지컬 AI 산업의 성장에 따른 로봇주들 앞으로도 좀 올라갈 것이다 말씀드리면서 아직도 매수할 수 있는 기업이 널렸습니다. 늦기 전에 저는 매수를 시작하시라. 금리 인하 본격화되면서 폭발력 있게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지금 원전처럼 계속 쳐다만 보고 있어야 돼요. 원전 가는 건 알겠는데 어때요? 신규 진입을 못 들어가겠잖아요.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맨날 신고가 돌파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신규 진입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죠. 이렇게 쳐다만 봐야 되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횡보하고 있을 때 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메스라든지 SPG라든지 T로보틱스, 뭐 PNS 미케닉스, 그다음에 수술 로봇의 뭐 고영, 큐렉소, SPG도 그렇지만 하이젠 R&M 이런 이제 감속기나 액추에이터 관련된 종목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로봇 안에서도 좀 세분화가 되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로봇주라고 해서 한 카테고리를 뭉뚱그리기보다는 그 로봇 안에서도 좀 세분화 시켜가지고 이제 수혜주들을 분류하고 그 안에서 한 종목 한 종목씩 컨택해가지고 매수를 해나가서 로봇 포트폴리오를 좀 구축해 나간다라고 하면 향후에 이제 포트폴리오 안에서 굉장히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좋은 효자 노릇을 할 만한 포트폴리오가 될 거니까요. 아직 늦지 않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네이버 카카오도 아직 늦지 않았다고 그랬었죠. 그때 찍어야 됩니다. 지금 로봇주 오늘 급등 시작했지만 아직 하나도 안 늦었어요. 지금부터 들어가도 되니까 더 늦기 전에 로봇주는 공략을 시작하시는 게 좋겠다. 조언 드리고요. 그 다음 타자는 누가 될까요? 그렇죠. 제약바이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 거기에 또 제가 말씀드렸던 건설기계 종목들, 전쟁이 결국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인프라 수요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기계 종목, 자동차 종목, 제약바이오 종목도 순차적으로 나중에 다 올라갈 섹터들이니까 미리미리 좀 공략을 하시거나 관심 있게 보시고
지금 당장 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로봇이니까 또 로봇주들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로봇이 이렇게 새로운 섹터가 등장했다라는 것은 이제 수급도 이동할 거라는 거거든요. 이러한 포인트들 꼭 짚으셔가지고 좋은 수익, 커다란 수익, 대박 수익 실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최근에 이제 구독자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제가 텔레그램 방에다가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로봇주들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하게 리포트 작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하시면 로봇 리포트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 제가 종목들 엄선해 가지고 그 종목들 분석한 리포트를 제가 제작해서 여기 올려놨어요. 요거 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오셔서 다운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신 분들만 다운받을 수 있고 이거 텔레그램 방은 다 무료예요.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는데 클릭하면 바로 입장됩니다. 오셔서 이거 다운받아 가시면 돼요. 뭐 비밀번호도 없고 개인정보 내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클릭하면 바로 입장됩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방 오셔서 이거 리포트 다 받아 가시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에 제가 무료로 보답해 드리는 거니까 이거 안 가져가면 손해입니다.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 위해서 직접 열심히 만든 건데 꼭 가져가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뿐만 아니라 채널 홈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에 더보기란에도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어요. 여기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최근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구독자 10만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이제 막 채널을 알게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거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 한 줄이나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